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 주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회사의 부패 지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게 나왔나? 이게 나왔나? 여기? 그 회사의 부패 지수.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회사가 아무리 뭐 돈을 잘 벌어도 그게 뭐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독에다가 물을 부어도 밑에 구멍이 있어서 다 새요. 마치 이와 같아요. 회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다 밑으로 이게 딴 데로 구멍에서 막 이렇게 새요. 그걸 이제 우리는 그거를 부패라고 하지요. 근데 이 부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고 여러 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발견해낸 것만, 확실한 것만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강의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제가 좀 이렇게 조사한 것 중에서, 이 회사가 좀 이렇게 부패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회사의 부패 지수라고 제가 이거를 넣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한 몇 가지로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원래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고 제가 좀 제대로 이게 조사가 된 범위 한해서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했지만 아무리 회사가 돈을 잘 벌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어차피 그 독에 있는 물은 다 밖으로 새나가게 돼 있어요. 엉뚱한 대로.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엉뚱한 대로 돈이 다 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밑 빠진 독 같은 이런 회사들을 분별할 줄 아는 방법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밑 빠진 독은 나중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다시 돈을 벌어서 자본이 회사에 축적이 되면 그 축적된 자본으로 통해서 다시 그 연구 개발과 영업 그리고 새로운 이제 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창조를 합니다. 근데 밑 빠진 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사에 있는 돈이 다 새버리면 뭐 저기 당연히 투자자한테 배당도 못하고 다음에 저기 무슨 좋은 저기 이런 거기 뭐냐 투자처가 있으면 거기 투자도 못해요. 왜? 이미 다 회사의 돈이 다 밑, 밑에 저기 독 밑에 있는 항아리 밑에 있는 구멍 밑으로 다 싹 빠졌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아무리 투자해봤자 백날 투자해봤자 투자자들한테 손실만 끼치고 사기만 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한테 저기 특히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몰라요. 왜냐면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 없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보지. 어차피 내가 직장 다니고 내 먹고 사는 일에 바쁘지.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이걸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특히 회사가 크면 클수록 그 회사의 그 회계 장부 내역 같은 걸 파악하기 힘들어요. 저부터도 그 회사 지금 저도 거의 반 이상이 전업 투자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거를 파헤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이제 직장 다니고 아니면 자기 장사하고 사업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날고 긴다고 저도 자부를 하는데 저도 그게 한계가 부딪혀요. 어느 순간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조직을 갖고 있어야 정보나 뭐든 움직이는 게 이렇게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맨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한계에 저는 부딪히게 돼요. 근데 저는 거의 전업 투자자에 가까운 저도 밥만 먹고 매일마다 이것만 이거 분석하는 사람인데
근데도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데 여러분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인제 이런 거 하는 거는 이런 거를 조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좀 계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아낸 정보와 지식을 한번 공유를 할까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이 지혜로워야 쉽게 말하면 오너들한테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꼴이 안 되게 돼요. 보통 투자자 중에서 큰 대량의 금액을 이걸 명동시장 쪽 사람들이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해서 대량으로 회사에 그 투자를 해요. 그러면 오너가 함부로 못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그걸 지켜봐요. 전업 투자자이기도 하면서도 이런 금융이나 자기 조직들의 이게 정보망이 이게 이게 얘네들도 이 양반들은 자기 정보망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함부로 장난을 못 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를 추천하냐면 누군가 이 회사를 나는 이 회사를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 주식수도 많지도 않고 이게 그러니까 주식수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능력도 없고 개인 투자자라서 그러면 이 회사에 감시자 역할을 하는 좀 약간 그 외부의 큰 손들이 투자한 회사들을 좀 저는 약간 그거를 믿어요. 그런 회사들을. 왜냐하면 이런 큰 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잖아요. 오너 정확히 하면 뭐 재벌 가문이라고 많이 하는데 오너 가문 사람들이 함부로 그 짓을 못 해요. 부정부패를. 왜 이게 항상 이게 지켜보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이. 근데 투자자들이 이게 좀 개인 투자자들은 솔직히 그런 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 환경적으로. 그럼 보통 이게 큰 손이라고 우리는 이걸 말하거든요. 큰 손들이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함부로 오너 가문 사람들이 함부로 이런 회사의 부패적인 행동을 함부로 못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 회사를 감시할 수 있는 어떤 큰 손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외국에 인제 미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 미국에 있는 큰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게 외국인이라고 하죠.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이게 많이 투자한 그 회사를 저는 일단 이런 회사들은 부패하기 안에서 이제 횡령이나 이제 군식회 같은 부패를 하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회사들을 먼저 지켜봐요. 예를 들면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좀 이렇게 하면 또 재벌들 내가 또 대변하는 또 꼴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현실은 현실이에요. 보통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이게 감시하는 큰 손들이나 아니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항상 지켜보기 때문에 부패 같은 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감시를 하고.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투자자로서 바로 이게 소송이 들어와, 얘네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걸 견제를 하고 소송을 대신해줘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다 몇 천만 원 투자해놓고 그걸 발견했다고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소송비가 겁나게 드니까 배보다 배꼽이니까. 근데 이게 기관 투자자나 이런 큰 손이 들어와 있으면 얘네들이 대신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얘네들이 오너 가문 애들이 함부로 그 짓을 못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큰 손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고 대부분 애들이 그리고 외국계 기관에서도 이제 많이 이게 외인 소진율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항상 감시를 해요, 부패를. 그러면 얘네들이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냥 바로 소송을 걸어버려, 얘네들은. 그래서 함부로 그 짓을 못 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좀 작은 벤처기업이라고 이게 또 벤처기업 내가 또 죽이기로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제 옛날에 조카 녀석이 벤처기업 이렇게 상장된 회사에서
회계사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들은 게 있거든요. 그 저기 조카 녀석이 한 말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투자한 저기 투자 그 투자자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본인 입으로도 그 얘기를 이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회사만 그냥 전반적으로 그래요 다.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은 일단 벤처 투자자라고 작은 회사라고 하면 견제를 잘 할 세력들이 없어요. 왜? 대부분 개인 투자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원체 작으니까 사자는 쥐를 안 잡아먹어요. 예를 들면 이게 큰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 외국의 기관 투자자나 우리 기관 투자도 그렇고 우리 기관 투자는 안 그런가? 하여튼 외국의 큰 손들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큰 손들은 그런 회사들을 잘 안 건드려요. 왜? 원체 이게 덩어리가 투자자가 투자금이 크니까 거기다 넣어봤자 뭐 저기 뭐 먹을 게 없어. 사자는 저기 쥐를 안 잡아먹어요. 마치 이런 원리 같아요. 그럼 거의 그런 회사들은 소액 투자자들이 대부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또 그런 회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같이 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회사들은 정부에서도 잘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벤처기업을 육성을 해야 하고 작은 기업들을 이렇게 육성해서 대기업화를 하기 때문에 잘 안 건드려요. 왜냐면 괜히 이게 탈세해도 그냥 이게 좀 잘 안 건드려요. 안에 부패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잘 하도 기업이 작으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이 외부에서부터 이런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해먹게 돼 있어요. 오너가.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유가증권 시장이 1980년대인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부터 그게 조금씩 이제 이게 진화가 돼요. 회사의 부패 지수도 진화가 계속 돼요. 그래 지금은 거의 하이테크적인 수준이에요. 저도 이거를 이제 알아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재긴 천재다. 왜 우리나라 사람 그냐고요?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 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배우잖아요. 겁나게 사기를 잘 쳐요. 옛날 재벌가 이병철 회장 때부터 해가지고 아우 이게 진짜 혀를 내둘러요. 야, 천재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이 사람들이 종교계까지도 이용하고 뭐 재단 뭐 저기 기구 뭐 이용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재벌 쪽에 이게 역사가 이게 굉장히 깊고 이게 또 나쁜 짓은 또 저기 잘 또 따라해요. 뒤에 저기 후손들이. 제가 어느 회사라고 제가 이미 말해버렸나? 어느 회사라고 말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회사들이 요 단계는 대부분 다 거쳐간다고 볼 정도로 무관할 정도로 해요. 이제 이 말 하면 저한테 이제 저걸 저기 많은데 그래서 저는 어느 특정한 회사는 제가 지목을 않겠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드라마에서 그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막 드라마 시청률이 굉장히 막 20% 30%까지 올라왔던 그 유명한 드라마 중에 요런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와요. 그럼 나중에 이게 드라마니까 이거 허구겠지 하고 다 무시해오고 넘어갔던 게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 거야.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도 많이 나와요. 우리 영화에 봤다면 그냥 저거는 허위야, 허구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진짜였던 걸 이제 내가 이걸 발견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가 어느 정도 고증을 하고 이게 저기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민한 부분들을 작가들이 숨겨서 이렇게 보여줘요.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그걸 조명해서는 안 보여주는데 우회적으로 작가들이 그걸 아는데 이게 저기 그걸 갖다가 우회적으로 약간 돌아가면서 이게 우리는 말 돌려가면서 설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말하고 우리 옛 조상들이 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이게 직접적으로 많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인제 그걸 하는 거를 잘해요. 충청도 사람들이. 이게 작가들이 인제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는 게 막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걸 갖다가
약간 보여주고 맛배기 보여주고 이게 탁 넘어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우리 같은 나라는 검열이 세요. 검 세 가지를 건들면 안 돼요. 뭐든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정치 관련, 그리고 재벌, 경제 이 사람들 관련,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 관련. 이 세 가지는 손을 대면 바로 이건 바로 저기 삭제예요. 그냥 검열에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작가들이나 PD들이 어떻게 그거를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알리냐, 감독들이 우회적으로 그걸 살짝 얘네들 검열관들이 그걸 못 알아채리게 그걸 갖다 우회적으로 그거를 다 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잘 관찰해 보면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는 건들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이 세 개는 절대 못 건드려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거에 관련돼서 감독이나 예를 들면 PD나 이런 작가나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위에 국장급들이 딱 이렇게 보고 국장급에서 다 잘라내요. 어차피 이거 올려봤자 검열에서 다 저기 잘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이 일단 그래요. 지금도 그냐고요? 솔직히 지금도 이러면 또 이거 안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척보 조직 같은 게 이게 국정원 같은 게에서 그걸 많이 써먹어요. 저기 북한하고 이게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너 빨갱이 아니야." 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럼 방송국에서 "빨갱이 아니야." 소리 안 들라고 알아서 그냥 국장급에서 인제 예전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인제 젊은 PD들이나 얘들이 인제 저기 정의감에 이제 젊은 PD들이나 작가들이나 인제 기자들은 인제 그거를 인제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급들은 다 알아. 이거 어차피 나가봤자 잘리는 거야. 그럼 윗선에서 알아서 다 잘라 버려요 그냥 이거 못 나가게. 환경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옆으로 샜나? 그래 가지고 이런 횡령이나 부패 이런 것도 언론으로 많이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제 지식인들이 이걸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알리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걸 갖다가 마치 충청도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설명하듯이 이게 저기 우회적으로 그거를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캐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나도 저도 인제 그걸 캐치를 못했는데 나중에 그게 나도 그냥 모르고 드라마 영화를 봤던 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 인제 이 구슬 꿰듯이 다 꿰어지는 순간이 와 인제 저기 시장 조사를 하고 인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면 역사 같은 걸 재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다 꿰어지는 거야 다시. '아 그게 그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3000% 또 많이 샜네요. 제가 요 강의를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이런 특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언론들이 이거를 갖다 쉽게 못 하니까 기업 오너 그냥 오너 가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들은 아버지가 세우면 자식이 물려받고 그 자식이 또 자식한테 물려주고 자식이 또 자식이 경영권을 계속 세습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대를 물려가면서 이게 부패가 이게 같이 물려져요 그냥.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기 보통 오너 예를 들어서 저기 1대 창업주가 그걸 부패를 하잖아. 그럼 2대 창업주도 그걸 갖다가 경영 수업을 받아요. 밀실 경영 수업이라 그거를. 왕가에만 밀실 밀실이 그 밀실 뭐 밀교 밀실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경영 가문에도 있어요. 절대로 밖으로 새 나가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인제 그다음 후계자들한테 그거를 인제 수업을 다 가르쳐요. 이제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인제 부패에 관련 것도 인제 다 이거를 해요. 이제 이런 재밌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회사를 높게 평가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도 잘 안 해요. 왜냐면 하도 많이 당해 가지고. 우리나라 저기 모든 회사들이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냐고 저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기 제가 잘 아는 지인이 한 회사에 자회사에 저기 거기 이렇게 높은 양반인데 저기 인제 그 회장 가면 그게 내놓으라고 하면 어떤 회사인지 이게 큰 회사인데 이게 들으면 그 회사
정도 회사 회장님이 하는 말이 있어. "왜 우리 회사는 저평가돼 가지고 투자자들이 사지도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투자도 않고 이 기관 투자자 새끼들은 우리 회사를 무슨 개 나발로 본다고." 막 이거를 항상 이게 저기 이사들이나 저기 사장들 모아놓고 항상 이게 회의실에서 그 얘기를 토론을 한대요. 참고적으로 그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큰 회사는 아닌데 BPR이 인제 제가 주식을 했으니까 BPR이 BPR이 저기 뭐냐 시가에 비해서 약 한 저기 3분의 1 일도 안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한 주당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주가는 뭐 3,000원 밖에 안 가. 3,000원 밖에. 그러니까 내가 오너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지. 아니 내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왜 3분의 1 밖에 안 되냐. 근데 내가 그 회사를 인제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회장님이 겁나게 투자자들 겁나 속여 가지고 많이 헤쳐먹어 가지고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안 믿어. 이제 증권회사들도 이 회사를 안 믿고 저기 은행들도 이 회사를 안 믿고 인제 이게 이런 저기 이게 증권가 찌라시가 있잖아요. 증권가 찌라시에 가면 이 회사는 완전히 낙인이 찍혔어요. 투자자들을 갖다가 등쳐먹는 회사로 오너 가문이 대대로 등쳐먹는 가문으로 아예 찍혀 가지고 아예 외국인 투자자들도 아예 회사는 건들지도 않고 기관 투자도 아니고 개인 투자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기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을 겁나게 저기 이게 뭐지 횡령은 기본이고 주가 조작을 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이 회사 투자자들을 겁나게 사기를 쳐먹었어. 그 오너가 회장들이 가문들이. 그래 가지고 BPR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아예 찍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럼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 그래 가지고 그 상장 폐지까지 당했어 이 회사가. 그래 나중에 한 몇 년 전에 재상장을 했는데 가격이 안 올라. 왜냐하면 한 번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신용이 다시 회복이 안 돼. 그럼 회장님이 매일마다 이게 제 지인의 뭔데 이게 저 이사나 사장님들 뭐 "아니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이 왜 우리 회사 주식을 왜 저평가 만들냐고. 우리 회사를 왜 똥값으로 만들어 주식이." 내 회장님이 많이 헤쳐먹어 가지고 안 믿어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낙인이 찍혔어요. 그럼 얘네들은 투자자들끼리 뒤에서 이렇게 도는 이게 시키면 증권사 찌라시보다 더 이게 더 저기 약간 뭐라 그럴까 비밀스러운 자기네들에게 그게 있어요. 얘네들은 증권가 이런 저기 사장들끼리 모이는 또 저기 이게 그 회의가 있어요. 이 양반들이. 그럼 이 사람들끼리는 다 그걸 공유를 해요. 정보를. 이 회사는 투자자 연맥이는 회사라고. 그러면 절대로 그 회사의 주식을 안 건드려. 사질 않아.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러면 이 정보가 다 어디 가냐면 외국인 투자자 이게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면 저기 뭐냐 월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정보를 이렇게 이 정보 교환을 해요. 서로 간에. 이게 우리 국내 사장은 미국에 있는 월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은 국내에 있는 증권가 사장들이 다 이게 간부진이 다 꿰고 있어.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건들면 나중에 엿먹는 건 알아. 그러면 이 투자하지 말할 회사들은 다 이게 다 속아내 버려요. 아예 일찌감치.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을 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 모르고 갔다가 오너가 회장 저희 가문들한테 다 이게 사기당해요 또. 그래 가지고 이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 BPR이 낮은 회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BPR이 굉장히 낮은 회사들은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BPR이 인제 시가보다 낮아 있는 걸 저평가를 하는데 이 BPR이 낮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오너가 회장들이 대대로 겁나게 투자자들을 사기쳐 먹어 가지고 이게 저기 투자자들이 이게 저기 안 들어와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에 보면 옛날에 상장했다가 그래 가지고 한번 찍혀 가지고 저기 상장 폐지를 당해요. 유가시장에서 퇴출이 돼요. 그러다 나중에 해 가지고 싸바싸바 해 가지고 또 유가시장에 들어오는데 보통
옛날에 하던 짓을 또 해요. 아버지 때 인제 그 유가시장 퇴출되고 나중에 어떻게 해 가지고 자식 때 그걸 들어오잖아요. 네. 그 밀실 교육을 다 시켜요. 밀실 그 저기 뭐냐 그 원어가에서 밀실 그 경영 수업을 할 때 똑같은 걸 다 시켜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하던 짓을 애비가 하고 애비가 하던 짓을 손자가 그 자식도 또 해요. 그러면 그 자식이 하던 걸 또 그 자식한테도 또 그거를 다 가르쳐 줘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회사를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가 이게 어떤 개미 투자 왜 이 회사는 이렇게 저평가된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산 가격보다 보통 이게 내 지금 BPR이라고 하잖아요. BPR이라고 하잖아요. 자산 가격보다 보통 2배 내지 3배 정도 형성이 되는 게 이 정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산 가격 BPR보다 시세 가격이 더 싸. 하다못해 뭐 반의 반 가격까지도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근데 이게 원어감만 그냥 특히 뭐 공기업도 좀 많이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가면 좀 제가 좀 너무 선을 넘어가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일단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저기 많은 걸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갖고 있는 하이테크 최 높은 수준 사람들의 거의 정보 수준을 지금 제가 이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인제 이게 제가 어떤 회사라고 제가 지목을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뭐 그냥 다반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그냥 저는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너 가문들이 저기 투자자들 뭐 투자자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까지 다 엿을 매겨요 그냥. 외국인 투자자까지 다 엿을 매겨요. 그러면 이거 엿을 사기쳐가 엿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저기 증권가에 있는 뭐 그 간부급들 이상들은 그걸 다 알아. 자기네들끼리는 그걸 다 인제 공유를 해요. 인제 그 정보를. 이 우리나라 증권사 재벌들이 다 하나씩 떼고 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보면 수익이 안 나도 2개 회사는 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딴 뭐 제조 회사라도 건설 회사는 하나 끼게 돼 있고 증권 회사는 또 하나 끼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저기 항아리에 있는 저기 그 독에 구멍을 뚫기 위한 작업으로 그 저기 그 자회사 중에 증권회사하고 건설회사 하나씩은 만들어 놓은 게 이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옛날에 몇 번 제가 이걸 갖다 폭로했다가 이게 저기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쏙 들어간 경우도 되게 이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걸 언론에다 폭로를 했다가 문제가 됐다가 이게 쏙 들어갔어요. 예 인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정보는 거의 월가나 아니면 저기 우리나라 증권가 거의 그 저기 상급 국장급 이상들끼리 도는 거의 정보 수준을 갖다가 제가 최압축을 해서 중요한 것만 몇 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회사 부패 지수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부패를 하게 되면 그 회사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어차피 밑빠진 독이에요. 투자해봤자 필요가 없어. 투자자들한테는 뭐 10원 한 장 수익 안 나오고 오너가 해서 다 헤쳐먹어요 그냥. 자, 오너가들이 어떻게 헤쳐먹는지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들으면 이제 저기 그 뉴스에서 나왔던 것들 한 부분이 이제 이게 구슬 만지 진주 구슬 깨어져서 탁탁탁 떼어지실 겁니다 여러분도. 회사가 전부 일단 횡령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 뭐 예전 제 어르신들께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다 그냥 아십니다. 알면서 그냥 뭐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다 하지. 나이가 한 저기 아무리 한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제 이 말하면 다 그냥 바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회사가 크려면 그 당시 옛날에는 국가 자체가 부패를 했어요. 이제 이 군부 정권 시대로 한번 넘어가죠. 군부 정권 시대하고 옛날 이승만 초기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깡패들이 정치 깡패들이 막 날세를 하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정치 깡패들 하면 다 싹 정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부패를 많이 해요. 원래 역사적으로 예전에 고려 시대 때 좀 약간 제가 3000% 잠깐 빠지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면 우리도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려 때 무신정변이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무신들이 다 엎어가지고 모든 걸 다 헤쳐먹어요. 왕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해먹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신들이 이제 무식하다 보니까 무신들이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재력을 갖고 싶잖아. 권력을 얻으니까. 그러면서 무신들이 국가에 굉장히 매관매직분에 부패를 겁나게 해가지고 해먹어요. 이 무신정변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자, 우리는 두 번의 군사 쿠데타가 있습니다. 마치 고려 무신정변과 같아요. 군인들은 돈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권력을 얻었어요. 쿠데타를 해서. 그러면 이제 눈깔이 당연히 뒤집히게 돼요.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 저기 영부인께서 그걸 많이 말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걸 안 하려고 많이 했지만 밑에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좀 하게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왜냐면 나는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했어요. 부하들하고. 근데 목숨을 걸고 부하들도 그 왔는데 이 부하들이한테 뭔가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입장에 나면 다 그렇게 돼요. 저도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그 입장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해요. 그럼 보통 이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만큼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있다가 군사 쿠데타, 왕정이 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민주정으로 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군인들이 그럼 거의 독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돈이 없어요. 근데 권력을 얻었어요. 무식해, 좀 약간 무식해요, 군인들이, 솔직히. 그럼 어떻게냐, 돈 없고, 예전에 있던 애들이 부패를 했기 때문에 그 명분을 얻고 군인들이 나라를 엎어요. 근데 막상 군인들이 권력을 얻으니까 군인들도 이제 이게 재력을 이게 돈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옛말에 우리는 말 있죠. 저기 뭐냐 옛 정관이 더 명관이다. 옛날 관료가 더 낫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뭐 우리말 있잖아요. 이거 무슨 저기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한테 이렇게 치인다는 말이 있고 이런 말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제 제가 뭐 군사 정부를 이제 저기 다 저거는 아닌데, 근데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이게 이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부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명분이 군인들한테 주어져요. 근데 이때 이제 저기 부패가 일어나는데 군인들이 득세를 하잖아요. 이제 저기 하게 되면 그럼 얘네들도 돈을 갖고 싶어해. 권력을 얻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전에 있던 애들보다도 부패를 더 노골적으로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환경이 원래 그렇게 돼요, 그냥. 자, 군인들이 저기 머리에 든 거는 별로 없어. 갑자기 권력은 얻었어. 아, 온 국민들이 만세 만세 해. 그럼 어떻게냐? 누군가를 착취를 해야 돼요. 크게 두 부류를 착취해요. 전에 권력을 있던 애들을 갖다가 다 이제 얘네들 처단한다는 명분 하나에 얘네들 재산을 다 이게 몰수해가지고 자기네들 군인들이 다 가져가요. 옛날 고려 무신정변 때도 그 일이 일어났고 어느 나라든지 다 그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안 그러냐? 우리나라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왜 이제 이게 되는지. 이제 회사가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저기 안 그래도 그 전에도 부패를 많이 했는데 이제 쿠데타가 두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군사 정변이. 그럼 그 과정에서 쿠데타를 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군인들은. 그러면 돈을 갖고 싶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부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일 만만한 게 그 당시에 그러면 재벌가 재벌가 큰 회사들 있죠. 얘네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털어내야 돼요. 자, 이 환경이 왜 일어난지 전체적인 이걸 다 이게 역사적인 걸 다 봐야 돼요. 왜 다 부패 지수를 설명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역사를 보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뇌물을 바쳐야 돼요. 권력자들한테, 군인들한테. 그러면 국가 회사 장부에다가 버젓이
누구누구한테 얼마 뇌물 줬어. 회계장부에다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횡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뇌물 주기 위해서는. 이 말은 저기 한 60대, 70대 분들, 어르신들은 이 말 훨씬만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아이, 뭐, 당연한 거지요. 그거. 옛날에는 다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 말을 하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세상에. 아,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 어르신들은 이 말을 하시면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60대, 60, 70대만 되셔도 다 알아들으셔요. 근데 이제 제 한 중년 40대 분들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40대, 50대부터는 어렴풋이 이해가 되고, 30부터는, 3, 40대는 이해가 안 되고, 20대에는 뭐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제 이런 소리가 바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 살아오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횡령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기 전에 회사 부패지에서 횡령을 먼저 알아요. 근데 횡령을 하면 뇌물을 바쳐야 돼, 회수가. 이 회사가 군인들한테 이 회사가 찍히잖아요. 뇌물을 안 바쳐서. 그러면, 회사를 날려버려요, 그냥. 그런 회사들 몇 개 있을 거야, 아마. 잘 찾아보시면. 회사를 날려버려요, 그냥, 군인들이. 자기네한테 이걸, 뇌물을 안 바치면. 근데 이걸 전모를 다 알고 이걸 설명을 해야 이거를 이해가 되지. 어느 부분만 요것만 딸랑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얘만 죄인이 돼 버려요. 쉽게 말해서 이병철 회장하고 우리 그 창업주인, 우리가 존경하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그 당시에 막 뭐 LG 가문 일대 창업주들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다 욕을 그냥 먹게 돼, 나쁜 놈이라. 근데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했으면 회사가 군인들이 다 날려버려요, 그냥.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건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뭐 횡령을 하려면 어떻게냐? 뇌물 주려면 어떻게냐? 기본적으로 횡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자금을 회사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비자금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사과박스라고 하죠. 이제 옛날에. 그럼 사과박스 같은 데다가 막 이제 옛날에는 이제 10,000원짜리였죠. 지금 50,000원짜리. 이제 10,000원짜리가 최고 앞이었어요. 10,000원짜리 갖다가 사과박스에다가 이제 트렁크에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권력자가 된 군인들한테, 우리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 때만 해도 대학을 이제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저 한 중학교 국민학교라고 하죠. 지금 초등학교. 지금 우리 초등학교고 중학교 때만 해도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정치를 하려면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야 한다. 그 당시 육군 사관학교가 들어가려면 거의 서울대학 들어가는 만큼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커트라인이 떨어졌지만,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정치를 하려면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야 한다. 옛날에 저희 선생님이 하던 말이었어요. 너 나중에 정치인이 되려면 너희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야 한다. 대놓고 옛날에 국민학교 선생님하고, 저희 국민학교 때는 그래서 국민학교 선생님이, 너희가 뭔가 정치인으로서 뭔가 하고 싶으면 너희는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간다고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님이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저희 때는 나요. 왜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야 하냐? 육군 사관학교에서 군인이 돼야 이게 정치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그때는 이게 다 연결이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나라를 바꾸고 싶으면 육사를 들어가라고 선생님께서 막 그게 열변을 토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국민학교 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아니, 정치하려면 서울대나 뭐 이런 연고대 정치학과나 이런 데를 들어가야지, 무슨. 아니면 사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사회 변호사도 하고 뭐 이래야지. 왜 군인 가면 군인이 돼야, 육군 사관학교면 당연히 군인 돼서 나중에 별 달고 그래야지. 이게 당연히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정치를 하면 육군 사관학교를 가야 한다는 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자,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럼 나 정치인들 되려면 이제 나도 육군 사관하고 군인 출신들이 다 꽤 차요. 이제 노른자리 위자를 다 정치인 자리를.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이게 한번 싹 인제 저기 정리를 해 버리죠. 저기 김영삼 정권 때인가요? 김영삼 정권 때 이제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인제 저기 뭐냐 노태우 양 대통령이죠. 노태우고 전두환 대통령을 갖다가 인제 이게 싹 정리를 하고 옛날에 하나회라고 있어요.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하나회 이게 일종의 이 군인 정치 세력에게 단합한 저기 그 그때 밀실회의인데 옛날 저희 옛날 군대 있을 때 저희 사단장이 하나회 출신해 가지고 진급 별이 하나인데 진급을 못 해 가지고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겁나게 저기 사단장이 꼬장을 많이 피워 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하나회 그 당시에 이제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하나회 출신들이 다 이게 잘려요. 뭐 요직에서 이제 이걸 다 이게 나중에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없는데 우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다 피부로 와 닿더라고요. 나중에는 결론은.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군부정 때 인자 이 군인들이 전부 횡령을 하게 되면 재벌가에서는 이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중 장부를 쓰게 돼요. 분식 회계를 하게 되고 횡령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벌가 사람들이 이제 저기 탈세도 도와줘요. 어차피 니네들 세금 이만큼 내잖아. 예, 내야죠. 뭐, 거시기님, 그냥 VIP님, 이렇게 뭐, 그냥 VIP님이라고 해서, VIP님은 뭐 최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냥 뭐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VIP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VIP라고 많이 해요. 그 사람의 직책을 이게 이제 오픈하면 그러니까 VIP라고 많이 해요. 저기 VIP님께서 원하신다면 저기 뭐 해야 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저기 탈세를 도와줄 테니까 네 탈세해. 감사 내가 저기 못 가게 내가 알아서 다 저기 단돌이 할 테니까 저기 탈세해. 그리고 내 알지? 내 밑으로 나중에 올 때 나중에 짭짤하게 저기 그 사과 박스를 트렁크로 가져오지 말고 저기 1톤 트럭으로 가져와. 나중에 사과 박스 선물 들어올 때 있잖아. 우리도 말이야 그 설 명절 연말 되면 아랫사람들하고 윗사람한테 또 이게 우리도 인사차례를 해야 한다고. 그 트렁크에다가 그 사과 박스 몇 개 간질나게 가져오지 말고 1톤 트럭으로 가져와. 이제 이렇게 압박을 줍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하니까 너 어차피 탈세 돈 많이 벌었지. 내가 탈세 도와줄 테니까 탈세해. 그리고 알지 그만큼 예. 그리고 저기 너 이번에 공사 있지? 예, 공사합니다. 그 공사 내가 니들 저기 밀어줄게. 그래요? 너 그 공사 얼마짜리야?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공사 1조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 공사 3조 원에 견적료. 예? 1조 원인데 어떻게 3조 원? 그러면 낙찰됩니다. 이 사람아, 이거 내가 누구야? 이 사람아, 나 VIP야. 안 되는 거 있어. 다 돼. 3조 원 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저기 회장님 이제 가서 밑에 사람들 야 견적 들 때 3조 원에 넣어 보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 회장님 무슨 미쳤습니까? 3조 1조 원짜리 공사를 어떻게 3조 원에 넣습니까? 미쳤습니까? 그딱 잘 안 되는데 욕만 먹습니다. 그 기관 이쪽 사람들한테 그러면 야 다 내가 다 저기 알아서 해놨으니까 그냥 넣어 하면 3조 원에 넣습니다. 공사를 이제 국간 공사를 그럼 뭐 3조 원에 낙찰이 됩니다. 왜냐면 다른 회사는 견적 자체를 못 넣습니다. 왜? 다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저기 VIP가 니들 견적 넣으면 죽는다고 다 알아서 이게 얼음장을 놓습니다. 이제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딱 이게 손가락에 끼어요. 그런 공사는 이제 경험이 없는 회사 아예 저기 들어오질 못해요. 그냥 이게 공사 이게 참여를 그러면 몇 개 이제 큰 회사들만 하는데 걔네들은 알아서 이제 VIP가 니들 이번 입찰 빠져. 넣지 마 해. 그러면 이 양반한테 자네 3조 원 1조 원구나 3조 원에 그러면 3조 원 그러면 2조 원 3조 원이 있고 자 이제 불러들여요. 야
너 저기 수입 얼마 냈어? 그러니까 예 해가지고 제가 한지 원래 1조 했으면 우리가 수입을 한지 5천억 정도를 날 수 있는 공사고 근데 지금 저희가 2조 5천억 수익을 냈습니다. 이제 가요. 그럼 VIP가 그래? 그러면 2조 3천억만 나한테 줘. 그리고 2천억 너 먹어. 이제 이게 선진들이 얘기해. 예, 아니 저희들도 한 5천억은 저희들도 수익을 해야 이게 회사도 운영. 야, 2천억 먹었으면 됐지. 무슨 5천억이나 뭐 2천억. 야 이번에 저기 2조 끝났지. 2조 3천억 저기 알아서 저기 들고 와 사과 박스. 이번 저기 설날 저기 명절 때 나도 떡값 좀 많이 돌려야 하니까 가지고 와 2조 3천으로. 자 그렇습니다. 그럼 저기 그 건설사 이제 저기 회장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그 명령이 안 따르면 이제 회사가 날아가요 잘못하면. 그러면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이제 저기 회사 횡령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맞추려면 그 말도 안 되는 걸 해야. 그럼 예를 들어서 3조짜리 공사를 했는데 2조 3조 그걸 횡령을 하려면 이게 티가 확 나죠. 예를 들면 3천원짜리 공사했는데 한 10%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3천원만 이렇게 빼들면 어떻게든지 이걸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도저히. 그럼 아무리 봐도 이걸 해도 안 돼. 그러면 해 이제 시키라는 건데 염려 봐. 내가 알아서 다 이게 VF가 이제 저 회장님한테 VP 이거 돌자 이거 나중에 저 감옥 갑니다. VF냐면 내가 깔아만 까. 이제 횡령을 합니다. 2조 3천억어치를 이제 빼돌려 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1톤 트럭에다가 이제 1톤 트럭 매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사과 박스가. 그리고 나중에 당연히 이제 내부에서는 다 알아차리죠. 바보가 아닌 이상 3천원짜리 공사를 갖다가 2조 3천원짜리 횡령했는데 안 보여. 이게 티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거 삼풍백화점이랑 모든 저기 우리 다리 무너진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왜 그때 건물들이 왜 부실공사로 무너지고 왜 이게 다리가 멀쩡한 다리가 어느 날 무너져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이때하고 잘 보시면 아 너무 같다. 하여튼 이래요. 아 나 이러다가 또 이거 끌려가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것까지 알아야 이게 기업의 횡령의 역사를 우리나라 기업의 횡령의 역사를 정확히 깨뜨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면 몇 사람만 이게 저기 그냥 죄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횡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부패 주소에 제가 본 게 분식회계 뭐 당연히 횡령하다는 분식회계 횡령과 탈세를 하게 되면 분식회계를 당연히 하죠. 근데 분식회계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회사가 그럼 분식회계 했으면 회사가 자산이 얼마 없으면 그 자산만큼만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의문을 갖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공사는 쉽게 말해서 막 몇십조 원치 공사를 했는데 회사 자산이 1조 원도 안 돼. 이게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회사가 이게 공사를 했어. 광급 공사를. 근데 이 회사가 아씨 보니까 아 뭐야 이게 예를 들면서 장사를 물건을 쉽게 말해서 공사도 똑같아 물건을 몇십조 원치를 팔았어. 근데 회사의 자산이 1조 원도 안 돼. 몇천 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 아이씨 몇 년 동안 이제 한 몇십조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몇십조 원 물건을 팔았어. 비를 들어서 아니 몇십조 원 물건을 팔았는데 회사 자산이 1조 원도 안 돼. 순 자산이 뭔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뻔하잖아요. 다 센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회사를 이런 회사가 정치 테마주로 했다가 쭉 한 번 올라갔다가 곤두박질을 해 주가가 회사가 있어. 다 이게 연결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물건을 몇십조 원치를 팔았는데 회사 자산이 1조 원도 안 돼.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회사 자산이 한 뭐 2천억, 3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있어 진짜로.
공사는 몇 년 동안 몇십 조 원 공사를 했는데 회사 자산이 막 저기 실제 까보면 회사 자산이 막 1,000억 원, 2,000억 밖에 안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도 있어요. 내가 그 회사를 지금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누가 봐도 냄새가 나잖아. 몇십 조 원치 공사를 했는데 회사 자산이 실제 얘네들이 분식해 가지고 이것도 뻥튀기를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BPS 높겠는데 실제 자산을 조사해 보니까 얘네 순자산이 한 1-2천억 밖에 안 되는데 몇 년 동안 공사한 게 몇십조 원 공사했는데 회사 자산 누가 봐도 냄새 나잖아요. 회사 돈 다 빼돌린 거 누가 봐도 다 티가 나잖아. 이게 다 알아. 인제 저기 일반적인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좀 이게 정보를 갖고 있는 애들은 그럼 이런 회사는 절대 투자를 안 해요, 사람들이. 배당금이 아무리 높아도 투자를 않고 BPS보다 저기 주가 금액이 낮게 측정이 돼도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이게 저평가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걸 알아야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정확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인제 나중에 또 회장님들한테 또 오너가 가문들한테 우리 저기 개인 투자자들이 또 쪽팔리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원래 내가 오픈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막상 밸류에이션 강의 BPS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고 밸류에이션을 하면 또 오너가 저기 가문들한테 우리 불쌍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안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3,000 지수가 넘고 하는데 근데 저는 눈에 보여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너가 애들한테 쪽팔리겠구나.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아유 우리 오너가 나한테도 우리 쪽팔리게 우리 불쌍한 개미들 또 쪽팔리게 생겼구나. 아이고 이게 저는 눈에 그게 보여요 그냥. 그래 가지고 지금 아는 사람들은 다 지금 탈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저기 외국인 이게 이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다 탈출을 하고 있어요. 인제 3,000 지수가 넘으니까. 이거 나중에 인제 꺼지게 돼 있다. 어차피 오너가 애들이 또 해먹게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건 해먹게 되고 다 도망치고 있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도망치고 고평가됐을 때 지금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이 이런 말 있잖아요. 구두 닦기에도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그때는 꼭지일 때다. 주식시장에 저기 아기를 얻고 온 아줌마가 이게 나타나면 이게 그때는 주식시장이 꼭지에 돌 때다. 그때는 탈출을 해야 할 때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나 저기 기관 투자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다 탈출하고 있어 얘네들은. 근데 우리 저기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막 지금 들어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눈에 보여요. 조금만 해서 우리 오너가 회장님들이 다 쪽팔아먹게 생겼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돈을. 제 눈에는 이게 보여요. 3,000 지수가 넘어왔는데 이제 쪽 빨아먹으면 이제 또 2,000 밑으로 한 번 또 떨어지겠지. 아이고 우리 오너 회장들이 한 번 또 하시면 해 드시면 또 2,000 밑으로 또 떨어뜨리시겠지.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 모든 오너가 분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저기 정직하고 저기 정의로우며 저기 양심적인 회장님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회장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그게 문제죠, 인자. 그러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저기 인제 한 3,000에서 3,500 지수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인제 이게 우리 회원자장들이 쪽 빨아먹으면 이제 2,000 밑으로 한번 또 떨어지겠죠 뭘.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이게 개미들의 눈물바다가 또 인제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게 무지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제 신변의 위협에 가할 수 있는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이게 그 회사의 부패 지수를 볼 때는 횡령과 분식회계장부 탈세를 먼저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재단을 통해서 탈세와 횡령을 많이 해요. 오너가들이. 오너가들이 직접 좀 이런 말 그러는데 와이프들이 많이 오죠. 딸들이나 와이프들이 많이 재단 이사장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픈해 버렸네. 어차피 하겠지만 하여튼 재단을 통한 탈세와 횡령 그리고 무분별한 주식을 발행 유상증자와
그 CB 발행이라 하죠.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또 감자를 하면서 얘네들이 이거를 금융 하이테크적으로 해 먹어요. 하이테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저기 등골에 있는 등골을 갖다 빨아먹어요. 우리 오너가 회장님들이 머리가 겁나게 좋아. 근데 외국은 그러냐?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의 이런 비리를 알잖아요. 외국 증권시장을 가잖아요. 그 한눈에 딱 보여요, 그냥. 이거를 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너가 사람들이 머리가 겁나게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들이나 이거 투자자들 등골을 어떻게 빼먹는지 한번 나중에 강의를 제가 이거를 한번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 조작. 뭐 이거는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했겠는데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나중에 한번 또 강의를 하고요. 금융 마피아와의 오너의 결탁.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걸 또 작전 세력이라고도 하죠. 작전 세력도 이게 구멍가게 작전 세력이 있고요. 중소기업 수준의 작전 세력이 있고 대기업의 작전 세력이 있고 이제 글로벌 회사적인 작전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전 세력이 더 많이 설명. 얘네들에 대해서 설명한 거 얘네들은 저기 중소기업 수준 작전 중소기업 수준의 작전 세력들이고요. 이제 이보다 더 큰 애들이 있어요. 이제 얘네들 제가 금융 마피아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전 세계를 돌면서 다 해외 쪄먹어요 그냥. 얘네들에 대해서 이걸 대해서 모르면 이게 정확히 꿰뚫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이 정보를 다 꿰뚫어 보기 때문에 얘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거기다가 외인율을 제가 넣은 게 외국인 주스를 넣은 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한국 회사에서. 외국 기업들이 갑자기 외인율이 갑자기 축소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인율을 넣게 됩니다. 거기다가. 왜 넣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산천지수가 넘어가면 우리 또 금융 마피아 분들과 우리 또 저기 오너님들하고 또 저기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대국민들이 지금 주식에 관심이 가서 근데 이게 정치인들은 이게 눈뜬 장남이야. 정치인들은 경제 이런 하이테크적인 거 잘 몰라요. 좀 약간 이제 정치인들을 제가 약간 좀 뭐 반론을 하자면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변호를 하자면 좀 이게 경제하고 이런 정치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런 말 이런 거에 대해 아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어요. 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 금융 마피아와 오너의 결탁. 여기서 이제 금융 마피아까지 제가 한번 이거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금융 역대 저기 IMF에 해가지고 막 그 금융 뭐 이렇게 파탄 일어나고 뭐 저기 쉽게 말하면 전쟁도 다 이게 연결이 돼요. 금융 마피아와 역대 그 근대화부터 다 역사가 다 연결이 돼요.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뭐 저기 중동의 뭐 후세인이나 뭐 이란 이라크 전쟁, 그리고 3차 대전까지 이게 갈 뻔한 몇 번 사례가 있어요. 그 뒤에 다 금융 마피아 애들이 다 있어요. 다 조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저기 뭐냐 거식이다. 이게 뜬소문이다.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막 공격을 하는 분도 있고 댓글을 막 다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금융 마피아 분들이라고 보시면 봅니다. 그냥 걔네들이 와서 다 댓글 작업을 하고 어떻게든 삭제를 하고 이걸 갖다 사람들이 모르게 막아대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강의들 많이 봤어요. 그럼 그런 강의들은 유튜브에 강의에 오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다 사라져요. 저는 그런 강의하고 이런 구글을 통해서 자료 같은 걸 막 확보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찾으려고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크랩을 했어놨는데 스크랩을 제가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스크랩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폭로성 강의를 하잖아요. 이게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와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킹을 해서라도 다 지원해버려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제가 본 유튜브 강의나 이게 고발성 강의나 저기 이런 구글 같은 데 저기 네이버는 그게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네이버는 이게 상업적인 내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나오고 구글의 인공지능이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럼 제가 이런 폭로성 자료를 많이 구하러 다니잖아요. 그럼 구글이 그걸 갖다가 보여줘요, 알아서. 구글 인공지능이. 그러면 보여주고 제가 보고 나중에 그걸 이게 그 URL을 복사해 놓고 이제 저장해 놨다 나중에 이제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 페이지가 없어져 있어요. 유튜브 강의도 없어져 있고. 음. 아마 제 강의도 없어질 확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살아 있을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요. 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금융 마피아 제가 예전에 강의한 작전 세력은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영세한 구멍가게 회사 정도 그냥 중소기업도 아니고 구멍가게 회사 정도의 애들이고 걔네들은 이제 위에 인자 더 저기 중소기업급 애들 있고 중견기업급 작전 세력 있고 대기업급 작전 세력 있고 이제 글로벌 회사급 작전 세력 이제 얘들은 제가 금융 마피아라고 이제 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들어가요. 그러면 아마 제 신변에도 좀 영향이 많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금융 마피아들 이런 걸 강의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자료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암살을 대부분 해요. 이걸 시도한 사람 치고 살아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죽어요. 거의 금융 마피아에 있다가 폭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치인들도 이걸 잘 몰라요. 저기 뭐냐 백악관 쪽은 알아요. 거기는 이제 좀 약간 자체적으로 이게 첩보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알면서 그거를 갖다 묵인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요. 그저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굉장히 이게 기밀을 이게 이게 굉장히 예민한 강의예요. 우리나라 국정원도 몰라요. 지금 내가 우리나라 국정원 최고 이게 수준이 국정원 우리나라 국정원도 몰라요. 기무대도 몰라요. 청와대도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요.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이 모르면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도 몰라요. 그 정도급의 이게 강의입니다. 이 정도로 오픈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암살 계획이나 여러 가지 제 컨텐츠를 삭제를 하거나 이런 방해 작업이 많이 들어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가 들어오는지. 음.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로 봐도 이걸 알아채잖아요. 그러면 뉴스로 그거를 방해하는 것들, 그런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게 통찰력이 뛰어난 분은 그걸 눈치를 바로 채실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면요. 그러면 제가 이게 총 7가지를 앞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원래 횡령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번 시간은 횡령은 저거 하고, 예, 이번은 그냥 여기까지 회사의 부패 주제에 제가 한번 설명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